아니, 엄마! 이제 치매가 오신 거예요? 땅 같은 건 없다니까요! 제 아들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평생 농사 지으며 손에 물집이 잡도록 일궈낸 그 땅을 제 아들이 없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요즘 자꾸 헛소리 하시네! 우리가 모르는 땅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며느리까지 가세해서 저를 바보 취급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요. 제가 바로 그날부터 시작한 건 제가 가진 모든 걸 지켜내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73세 할머니가 어떻게 수십억 원짜리 땅을 지켜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3세고요. 남편을 3년 전에 떠나보낸 뒤로 큰아들 박민철이 부부와 함께 살고 있어요. 민철이는 올해 49세로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고향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김영희는 46세로 원래 도시 여자라 농촌 생활을 못 견뎌하죠. 아이고, 어머니, 이런 시골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해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영희가 맨날 이런 소리를 했어요. 처음엔 그냥 투정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남편 박광수가 살아계실 때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처음엔 논 면마지기로 시작해서 품팔이도 하고 농사도 지으며 하나하나 땅을 늘려갔거든요. 순덕아, 우리가 죽으면 이 땅이 애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어요. 특히 읍내 쪽 땅 500평은 남편이 30년 전에 나중에 개발될 거야라며 빚을 내서라도 사둔 거였습니다. 당시엔 그냥 논밭이었는데 최근 들어 읍내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시세는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이 박할머니네 땅 이제 대박 났다는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 부부가 요즘 자꾸 제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엄마,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 어디에 보관해놨어요? 혹시 땅 관련 문서 같은 거 있으면 우리가 정리해드릴게요. 처음엔 효심인 줄 알았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뭔가 수상했습니다. 변화를 느낀 건 지난 2월부터였어요. 아들 부부의 행동이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어제 드신 약도 기억 못 하시고. 영희가 제가 멀쩡한데도 자꾸 치매 운운하며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을 회관에서 돌아왔는데 집안이 어수선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저희가 방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영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제 방 서랍이 열려 있고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뭘 찾고 있었니? 아, 그냥 오래된 서류들 정리해 드리려고요.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그때부터 제 직감이 경고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다. 며칠 뒤엔 더 노골적이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 있는 사이에 민철이가 제 방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민철아, 엄마 방에서 뭐 했니? 아, 정구가 나간 것 같아서 확인해봤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정구는 멀쩡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자꾸 들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3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영희야, 그 서류 찾았어? 아직이요. 어머니가 어디에 숨겨놨는지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빨리 찾아야 해. 개발 소식이 나오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했잖아.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요즘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 눈치를 보시고. 그럼 더 빨리 해야지. 만약 엄마가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면 큰일이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짐작하고 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 땅이 정말 값어치가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제 아들 부부가 그걸 노리고 있다는 것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척, 바보인 척. 하지만 속으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철아, 엄마가 나이 들어서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혹시 아버지가 남긴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있으면 여의가 보관해도 되겠다. 어머, 그런 거 뭐 있어요?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철이는 태어난 척했지만 영희 눈에는 욕심이 반짝였어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땅을 노리고 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서 다짐했어요.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게요.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이렇게 속이고 훔치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4월 둘째 주 화요일이었어요. 그날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오전에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순덕이 할머니, 축하드려요. 뭘 축하한다는 거예요? 아, 몰랐어요? 할머니네 읍내 땅 있잖아요. 거기가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확정됐어요. 평당 1천만 원은 좋게 받을 거라던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500평이면 5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장님, 그게 정말인가요? 당연하죠. 어제 군청에서 공고 났어요. 2년 내에 수용할 거래요. 할머니 이제 정말 대박이에요. 이장님이 가신 후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50억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집 앞에 낯선 차가 서는 게 보였어요.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내려서 저희 집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순덕 할머니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대한부동산 중개소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소유하신 읍내 토지 관련해서 상담드릴 게 있어서요. 그 순간 뒤에서 민철이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누구세요? 부동산에서 나왔다는데 그때 민철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순간 당황한 기색이 확 드러났거든요. 아, 그냥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요. 저희는 팔 땅이 없어요. 민철이가 급하게 말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는 서류를 보며 확인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박순덕님 명의로 등록된 토지가 있습니다. 집원이 읍내리 245의 3번지인데 바로 그 땅이었어요. 남편이 30년 전에 사둔 그 땅. 할머니, 혹시 이 토지가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건 아세요? 부동산 업자의 말에 민철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도 모르는 척하며 물어봤죠. 진도시요. 그게 뭐예요? 아, 할머니 대박이세요. 이 땅이 지금 시세로 평당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예요. 500평이면 최소 40억에서 5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정말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40억, 50억. 제가 평생 상상도 못했던 돈이었거든요. 할머니, 혹시 매도 의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바로 매수자 구해드릴 수 있어요. 부동산 업자가 명함을 두고 가고 집안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민철이와 영희가 서로 눈짓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혹시 그 땅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속아줄 수 없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숨겨둔 서류가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장롱 뒤편에 숨겨둔 철암 속에서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모든 서류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저는 남편이 남긴 모든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토지대장을 보니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유권자 박순덕.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제 명의로 바꿔놨던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나를 바보로 만들고 내 재산을 훔치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73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이야.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거였어요. 아들 부부 몰래 군청에 가서 개발 계획을 확인해 보기로 했죠. 민철아. 엄마 병원에 좀 다녀올게. 어디 아프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정기검진이니까 혼자 다녀올게. 대신 군청으로 갔어요. 도시계획과에서 만난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이 땅이 신도시 개발 핵심 구역에 포함됐어요. 보상금도 시세보다 높게 나올 거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 40억은 좋게 넘을 것 같습니다. 교통요지라서 상업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40억. 정말 실감이 안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내 아들이 이런 돈을 노리고 나를 속이려 했다니. 군청에서 나온 뒤 저는 은행에 갔어요. 평생 거래하던 농협에서 통장 정리도 하고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변호사를 만나기로 한 거죠. 읍내에서 유명하다는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어떤 문제로 오시는 거예요? 재산 관련 문제인데 가족들이 저 모르게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 그런 경우가 요즘 많아요? 내일 오전에 오시죠. 그날 저녁 저는 연기를 계속했어요. 민철아,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깜빡깜빡해. 혹시 아버지가 남긴 중요한 서류 있으면 너희가 보관해줘. 민철이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그런 서류가 뭐가 있는데요? 글쎄, 땅 서류나 그런 거 말이야. 엄마는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 그때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서류들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혹시 분실되면 큰일이잖아요. 역시 그렇게 나오는구나.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내일 찾아서 줄게. 그날 밤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 욕심쟁이들에게 똑똑한 줄 모르고 호락호락하게 당할 박순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로 말이죠. 다음 날 오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김정호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깔끔한 분이었는데 제 얘기를 들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노리고 꼼수 부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모든 서류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증거를 수집하시고요. 김 변호사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핸드폰으로 대화를 녹음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이면 다 녹음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서류들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저는 땅 서류 원본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복사본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들 부부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 간다고 하시더니. 응. 검사 받고 왔어. 참. 너희가 보관해달라고 한 서류 말이야. 그때 두 사람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어머니, 찾으셨어요? 응. 그런데 어디에 뒀는지 깜빡해서 못 찾겠더라. 내일 다시 찾아볼게. 영희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놓고 일부러 미끼를 던져봤죠. 민철아. 엄마가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우리 집 땅이 몇 군데나 있는지 내가 아니? 엄마, 그런 건 뭘 궁금해하세요? 어차피 별거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남긴 거니까 혹시 읍내 쪽에도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민철이와 영희가 서로 눈짓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혹시 그런 서류 찾으시면 저희한테 주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관리하시기 힘드실까 봐서요.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한 대로 완벽한 증거였죠. 며칠 후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일부러 마을 회관에 간다고 하고 30분 후에 몰래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민철이가 제 방에서 서류를 뒤지고 있었어요. 민철아, 엄마? 벌써 오셨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엄마 방 청소를 해드리려고. 거짓말이었어요. 서랍이 다 열려 있고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연기를 했어요. 바보인 척. 아, 그래. 고맙구나. 근데 뭘 찾고 있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리만. 혹시 내가 찾는 서류가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철이가 급하게 방을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때가 왔다. 그날 저녁 저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민철아, 영희야. 너희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더라고요. 너희가 찾고 있는 땅 서류 말이야. 사실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영희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그리고 그 땅이 얼마짜리인지도 알고 있고. 민철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무슨 소리세요? 읍내 땅 500평, 신도시 개발 예정지, 40억 원 이상의 가치. 이 정도면 충분하니? 그 순간 두 사람의 가면이 벗겨졌어요. 어머니,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희가 내 서류를 뒤지기 시작할 때부터, 아니, 그보다 더 일찍부터 눈치챘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대화를 재생했어요. 빨리 찾아야 해. 개발 소식이 나오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했잖아. 민철이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자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엄마, 이건 이게 뭐? 내 아들이 나를 치매, 한자 만들어서 재산을 훔치려던 계획 아니야? 그때 영희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우리도 살아야죠? 어머니는 혼자 그 큰 돈을 뭐에 쓰시려고 해요? 내 돈을 내가 뭘 하든 그게 너희 뭔 상관이야? 상관이죠. 우린 어머니 봉양하면서 사는데 나중에 그 돈이 다 우리 것 아니에요? 영희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민철이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물려받을 건데 미리 정리해서 뭐가 나빠요? 정리. 이게 정리야? 나를 바보 만들어서 속이는 게? 그때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유언장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두 사람이 서류를 보더니 당황했어요. 유언장이요? 그래. 내가 변호사와 상의해서 만든 거야.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볼래? 민철이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유언자 박순덕은 건전한 정신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읍내 토지 500평은 전액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뭐라고요? 영희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재산을 내가 어디에 기부하든 내 마음 아니야? 나를 속이고 훔치려던 사람들한테 줄 이유는 없어. 그 순간 민철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다고? 너희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정신 나갔다고 소문까지 퍼뜨리면서. 영희도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우리도 너무 힘들었어. 사업도 망하고 빚도 있고. 그럼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엄마, 우리 힘드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안 됐어?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죠. 결국 내 아들이니까요. 그때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하지만 너희가 정말 반성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두 사람의 눈이 커졌어요. 조건이 있어. 첫째, 앞으로 나를 속이거나 무시하면 안 돼. 둘째, 땅 처분은 내가 결정해. 셋째, 나중에 받을 돈은 정당하게 나눠 가져. 엄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진짜 효부가 되는 거야.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서 말이야. 민철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게요. 영희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반성해요. 어머니를 너무 우습게 봤어요. 그날 밤 저는 유언장을 찢었어요. 하지만 진짜 유언장은 따로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뒀죠. 혹시 모르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읍내 땅은 결국 48억에 매각됐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큰돈이었죠. 그 돈으로 저는 먼저 민철이 빚을 정리해줬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 자금도 지원해줬고요. 나머지는 제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 부부의 태도예요. 이제는 정말 저를 진심으로 모시려고 해요. 엄마, 오늘 기분 어떠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물론 처음엔 돈 때문인가 싶어서 경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민철이는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돈 때문에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영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해요.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 와서 투정만 부렸는데 어머니 고생하신 거 전혀 몰랐어요. 이제는 가족이 화목해졌어요. 진짜 가족다워진 거죠.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73살이 되도록 새로운 걸 배우게 될 줄 몰랐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할머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호락호락하게 당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자식들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깨달았어요. 가족이니까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요. 지금 저희 집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게 됐거든요. 민철이는 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영희도 시골 생활에 적응해서 텃밭까지 가꾸고 있어요. 어머니, 이 고추 제가 키운 거예요. 맛있죠? 그래, 정말 맛있다. 우리 영희가 이렇게 농사 실력이 있을 줄 몰랐네. 가끔 옛날 생각이 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내 아들이 나를 그렇게 대했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다 과거의 일이에요. 중요한 건 현재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봐요. 박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73살에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다니. 순덕이 할머니처럼 살아야 해.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면 안 되지. 저는 이제 당당해요. 73살이지만 아직 정신은 또렷하고 판단력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켜낸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 존재의 가치,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사랑이었죠. 요즘 젊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강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르신 시청자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진짜 가족의 사랑 속에서 당당하게 살고 있거든요. 48억이라는 큰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으니까요.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요. 여러분도 저희 가족처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래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빠르게 다음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